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과 유가 변동 추이가 제각각으로 벌어지면서 도내 소비자들의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여성원 한국경영연구소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채소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최근 물가가 천박이정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야채 가격도 뭐 덩달아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풋고추와 깻잎, 부추, 애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전보다 뭐 이렇게 현재는 좀 소폭 오른 상태고 대체로 한 3일에서 5일 전에는 거의 뭐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후까지도 품목들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소폭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주요 야채 가격의 변동 요인 이거를 살펴보니까 야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국제 시세보다는 재배 면적과 출하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고요. 시설 재배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노지 재배가 많은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컸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은 뭐 장마도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올라서 참 걱정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채소 이외에 눈에 띄는 농산물 가격 변동은 없습니까? 네, 그게 바로 쌀인데요. 도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한 5만 5천 원까지 오른 이후로 그 뒤로 계속 내리다가 평년 가격인 4만 7천 원을 밑돌아갔고 현재는 4만 4,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쌀값이 내린 건 한국이 쌀을 사실상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밀과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 쌀 재배 면적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쌀 소비량 감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네, 기름값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던 기름값이 한풀 꺾였습니다. 경남의 휘발유는 6월 말에 리터당 2,132원이던 것이 현재는 2,019원으로 내렸고 경유는 같은 시기에 2,157원이던 게 현재는 2,081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 상승세를 뭐 조금 주춤해가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큰 건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였죠. 복합적으로 볼 때에 당분간은 국내 기름값이 뭐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값이 하락한 항목도 있긴 하지만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자 체감상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물가 요동세가 언제쯤 괜찮아질지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원유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겠지만은 예. 안타깝게도 국제 원자재가나 국제 곡물가는 당분간 오를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그 현명한 소비가 꼭 필요하겠죠. 예. 제철 과일과 채소나 곡물 중에서 가격이 싼 것이 그의 기후와 잘 맞아서 작황이 좋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게 몸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식단 구성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절감을 위해서 마산 YMCA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창원의 노비자 시스템을 경남 전체 지자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계자들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ESG 경영과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현명한 소비로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로 물가 상황 짚어봤습니다.